병자여 함께 외쳐라.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나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과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았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정의 사주쇼 MC 김하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K-팝스타. 네, 우리 다운로드 수 많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K-팝스타가 100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우리 은지가 전에 처절하게 다운로드 달라고 이렇게 빌었는데, 정말 비굴하게. 빌었는데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 다운로드 수를 측정하니까 화요일까지인가요? 네, 그때까지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정기 구독자 수도 이제 985명이 됐어요. 언제 그렇게 확 늘었어요? 그러게요. K-팝스타 나가고 그런 건가? 점차적으로 늘긴 했는데 1000명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와우. 우리가 고대하던 1000명. 그쵸? 1000명도 되고 저희 K-팝스타 1위를 해서 국민라디오의 정규 편성까지 되면 꼭 정모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그 K-팝스타 1위 한 상금으로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그 상금을 다요? 다는 아니고요. 일부를 회식에 쓰고 나머지는 저희 멤버가 네. n분의 1로 나눠야겠죠. 네.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카페 현무 한번 진행하시죠. 현무가 뭐예요? 카페 분들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뭐 식사하시고 하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요? 네. 뭐 항상 그래요. 항상 바쁘세요? 뭐 그렇죠. 항상 뭐 똑같은 일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K-팝스타 되면 좋을 것 같죠? 예, 집이 가까워요. 저는 안 좋아요. 왜요? 전 여기가 가까워요. 아, 네. 네, 저희 녹음실이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팟빵 스튜디오 본사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라디오 정규 편성이 되면 이제 합정동으로 가죠. 네, 두 분께는 좋은 일이지만. 네네네, 그렇죠. 오늘 오프닝 은지가 제목을 참 또 외쳐줬는데 그냥 저라고 안 밝히셔도 될 걸. 그럼 누구지 했을 텐데. 오늘은 병자여 함께 외쳐라라고 우리 은지가 외쳐준 것처럼 그 병자라는 책을 쓰신 작가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참 어떤 책이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시는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게스트 이창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병자 네, 이창민이라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무슨 이창민이요? 병자 이창민. 스스로를 지금 병자라고 하시는군요.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 의미의 병자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병자입니다. 그렇죠. 이창민 씨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이게 한자로 보면 이게 무슨 병자의 아들 자자인데 무슨 병이에요, 선생님? 함께하다 병자입니다. 그렇죠. 함께할 병도 있군요. 네. 병자라는 책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픈 환자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 병자를 부정적인 시선과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제 자신부터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함께하다 병자에 사람 자자를 써서 이제 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프신 데는 없고요. 아픈데 있죠. 많죠. 있어요? 워낙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 말고. 몸이 좀 종합병원이에요. 정말요? 27밖에 안 되시지 않았나요? 네, 27이죠. 좀 어떠세요? 안 좋죠. 변비는? 이렇게 벌써 사주로 풀이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게스트인 이창민 씨를 만나고 왔어요. 먼저 만나고 왔는데 어떤 모임에서 만났냐면 이 병자라는 그 책에 관한 함께하는 사람 병자라는 모임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네이버 밴드에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번개를 통해서 네. 나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서울에서도 물론 오셨지만 부산, 뭐 대구, 뭐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SNS를 잘 하진 않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번개도 하고 교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럼 이 병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조금씩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네이버 밴드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에는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네네. SNS를 하다가 이제 모임을 통해서 네이버 밴드라는 이제 모임 SNS를 알게 돼서 그걸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책인가요? 병자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책을 이제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었어요. 특히 그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영화 타짜, 뭐 쌍화점, 태극기를 휘날리며 등 수많은 영화, 드라마, 뭐 교과서, 가수 앨범까지 이렇게 네. 국내 캘리그라피로 아주 유명하신 이상현 작가님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 책입니다. 아, 이 병자 이 글씨 그 체가 그쵸? 네, 그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해를 품은 달에 그 글씨체 네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명하죠. 그 글씨체를 쓰신 그 작가님이 이 병자라는 책에 이 글씨체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네. 아실 거예요. 그분의 그 얼마나 사실은 페이 많이 드려야겠어요. 장난이 아닐 텐데 그 재능 기부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재능 기부를 받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 이제 책을 쓰는 부분에 이제 제 첫 번째 책을 이제 처녀작이라 부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유명하신 걸 떠나서 제가 평소에 캘리그라피를 워낙 좋아해서 꼭 이분의 캘리그라피로 제 첫 번째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제가 대뜸 용기 내어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죠. 해주세요 하니까 해주신대요. 아니요, 바로는 아니고 저의 이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나 네. 이런 좀 처음 책을 내는 부분에 이상현 작가님의 캘리그라피가 아니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 가격을 얘기해 주시면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특히 문화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부분에서 재능 기부를 흔쾌히 응해 주시겠다고 아니 하셨죠. 근데 그 가격을 딱 들었을 때 네. 사실 딱 듣고 아 정말 빚을 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격을 듣고도 그 전에 가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직접 그 작가님이 말해주는 가격과 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격이 똑같은지 다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땠나요? 똑같았나요? 아니 좀 다르더라고요. 더 비쌌나요? 아니 조금 뭐 이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캘리그라피라는 걸 이제 의미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인들을 위한 부분에 취지를 함께 해주셔서 또 어제 번개 모임에도 직접 참석을 해주시면서 케이크까지 또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인상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원래 그 서예를 전공으로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약속 지킨 책이라는 부분에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다음 책 할 때도 또 캘리그라피를 해주시겠다고 완전 그럼- 감동받았죠. 그럼 이창민 씨는 그럼 현재 작가인 거네요? 신인 작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책을 쓸 생각을? 원래 직업은 작가와는 전혀 다른 네. 빕스의 요리사였어요. 진짜요? 안 믿겠지만 이 외모가 좀 27인데 벌써 요리사를 하셨어요? 그럼 뭐 잠깐 네. 우리가 아까 하다가 넘어간 게 있는데 병자가 어떤 책이었나요? 를 했는데 우리가 캘리그라피 얘기를 하다가 너무 세순다. 일단 병자가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병자라는 이제 의미를 제가 이제 아픈 환자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의 책인데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의미와 시선들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 그런 걸 이제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또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의미,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개인주의가 좀 강하고 이렇더라고. 서로에게 아픔 주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이렇게 문화로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제 자신을 병자라는 한 이제 브랜드 캐릭터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를 주인공으로 하기보다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타인들의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이라고 사실은 보면 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주주와도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매회 게스트를 섭외를 해서 게스트의 인생을 듣고 그렇죠. 게스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병자라는 책도 제가 알기로는 SNS를 통해서 우리 작가인 이창민 군이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환자의 당시에 이제 그런 SNS랑 책을 통해서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런 극복을 하고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 귀중한 경험이어서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이렇게 책으로서 풀어서 적었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네. SNS 뭐 어떤 SNS를 말하죠?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개. 네. 에서 만난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넣고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각 지역별로 이렇게 SNS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약속 시간도 잡고 또 그분들의 사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편집을 한 책이죠. 근데 그렇게 SNS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네.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하면 선뜻 그래요 만나요라고 대답을 하는 편인가요? 처음부터 바로 만나자고 하진 않았고요. 이제 그치. 구분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SNS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당시에 그런 이제 아픔도 겪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상업적이신 분이나 뭐 이렇게 뭐 비방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순수하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SNS를 통해서 글을 적는다든가 그런 의미들을 전하는 분들 위주로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이 지역에 갈 일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분께 약속이나 시간을 맞춰서 뵙고 싶다 했더니 이제 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이 병자라는 모임을 만든 게 언젠가요? 지금. 병자라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는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책으로서 네. 이렇게 특히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연락하고 뵙고 그런 부분에 이제 책이 나오고서 함께하는 문화를 직접 우리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창민 모임 씨의 만들어졌죠. SNS 친구들은 몇 명이에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500명이 맥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5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친구 수가 한 2,300명 좀 넘고 있어요. 네이버 아. 밴드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자 밴드 회원들은 지금 한 120명, 130명이 넘어서고 있고 네. 타 밴드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500명, 1000명 넘어가니까 교류하고 있는 인원 전체로 계산했을 때는 한 5,000명 좀 넘게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페이스북에서는 개인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 개인 그 페이스북이 있고 병자라고 하는 또 페이지가 있는 있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 분들만 이렇게 먼저 알리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SNS를 통해서 이제 책도 내시고 사실은 SNS로 인생이 많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기적을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 전에 그 이창민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부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소외되는 삶을 살았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특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천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친구들이 또 부모님이 이제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왕따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게 왕따인 줄 모르고 저 혼자 이렇게 뭐 놀이터에서 모래를 이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사람들과 근데 그게 왕따인지 몰랐다고요? 네, 몰랐어요. 그럼 그때는 뭔지 알았어요? 그냥 난 혼자인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고 그때 또 이렇게 소외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상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극복하게 된 사례가
천식하면 이렇게 치료기가 있어요. 천식 치료기 이렇게 흡입하는 치료기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이렇게 소외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잘못하는 그런 단점들을 이겨내보자 하고서 그 천식 치료기를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못하는 달리기를 1년간 죽기 살기를 뛰었죠. 아, 그렇게 해서 천식을 고치신 거예요? 완치는 아닌데 극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병원에서는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박태환 선수도 수영을 하게 된 게 천식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극복 의지가 되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그걸 던지고 진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제가 진짜 이렇게 노력하는데 천식이 이기는지 아니면 제가 진짜 죽는지 시험을 한 거죠. 제 자신 스스로. 근데 어릴 때부터도 그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살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경험을 하려고 했었고. 왜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절박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몇 살이라고요? 27입니다. 그때가. 네. 아니 그때는 이제 8살. 8살 때 자살을 시도하시려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집이 또 달동네 쪽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많이 겪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그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소외하고 형을 오히려 공부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제 스스로 뭔가 바뀌어보자 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게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 대표 선수가 되라고 기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전에 소외받고 왕따 당하던 게 친구가 뭐 괴롭히려고 하면 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달리기가 빠르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글짐 같은 거에도 막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애들이 막 신기하다고 막 가르쳐달라고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다가 선수로 나가서 상을 못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4위 정도를 했는데 그때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죠. 그때는 친구들이 저를 이제 다른 학교에까지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진짜 최선을 다한 게 눈에 보여서 졸업했을 때는 왕따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그 학교나 그 주변의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보다는 이렇게 친구가 많은 사람으로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지고 이제 중퇴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컨벤션 이벤트과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인데 공부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이렇게 말 잘하게 되는 부분이 제가 원래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좀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걸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 말을 잘하니까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난 말을 잘하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를 뭐라 표현해야 되냐면 제가 못하던 걸 좀 자신감이 붙어서 부모님한테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하기보다 빨리 형이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저는 이제 형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던 찰나에 이제 부모님이 또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그 부분에 이제 면허 따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간암 초기신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두 분 다요? 아니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제 간암 초기신 거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면허를 따고 있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뜬금없이. 너 서울로 와야 되겠다. 설마 했죠. 드라마에서나 나온 상황인 줄 알고. 그 설마가 근데 사실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솔직히 뭐 요즘 단어로 멘붕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절박한 상황이니까 저는 대뜸 물었죠. 살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간 기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기증은 가족만 할 수 있나요? 네, 거의 친자 확인이라고 하죠.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이 95% 이상이 나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가족이 거의 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이제 뇌사자 중에서도 맞는 사람만
근데 다른 가족도 있었을 텐데 왜 이창민 씨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완전 망나니로 찍혀서 이제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잘한 게 없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맨날 공부 못하는 애로 진짜 주변부적인 삶을 살고 소외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내던 찰나에 이제 저희 형도 있었지만 형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몸이 저보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래도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고 좀 원망은스러웠지만 그래도 왠지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 몸의 일부를 부모님한테 드려서 살려야 되겠다. 근데 이 간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드려도 다시 자란. 네, 다시 자라는데 이제 후유증이 생기죠. 아 정말요? 네, 예를 들면 몸이 붓는다든가 또 쉽게 피로해진다든가 또 속 내장 기관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아 정말 근데 그렇게까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자식들이 많나요? 아니요. 없어요? 꼭 그렇진 않았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당시에 옆에 환자분은 도망갔어요. 자기 부모를 놔두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야말로 망나니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효자인 거지. 네. 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하는 곳이 이렇게 간기증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환자로 모여요. 수술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그 기증협회에서 와요. 이거를 3분간 인터뷰를 하는데 왜 기증을 하게 됐냐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기증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러고서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수술 동의서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다 써놓거든요. 네, 제가 그렇죠? 죽는 부분까지도 이제 맞아요. 쓰라고 얘기를 해요. 책임지지 근데 않는다. 그런 수술 중에 그런 위험도가 높은가요? 위험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야 책임적인 부분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맞아. 자기들이 안 제가 질러. 책임진다라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럼 간 그런 거죠. 이식을 할 때는 그 어느 정도 후유증까지 감수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알고 시작했어요. 음. 왜냐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프겠지만 부모님이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지 씨 어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응. 엄마 듣고 있나 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아버지는 잘 완쾌가 되셨나요? 근데 수술한 지는 지금 한 1년,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관리 받으시면서 이제 완치가 되셨고 저는 이제 다행이네요. 몸무게가 15kg가 늘었죠. 그렇구나. 아버지는 그 수술이 있은 후에 창민 씨를 대하는 게 달라지시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한 가지 사례로는 이제 크게 달라졌다기보다 이제 수술하고서 이제 중환자실에 둘이 같이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일반 병실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셨어요. 그 부분에 아버지가 저를 봤는데 이제 목에 호수를 끼고 있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눈으로는 저를 보시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울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이게 좀 겪어보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와닿는 부분인데 진짜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이렇게 고맙다라고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건 종종 봐도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걸 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도 자식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 흘리는 경우는 더 흔치 않죠.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보통 네. 아버지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가슴 아픈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빨리 활기찬 이야기를 해요. 참
효를 실천할 줄 아는 행동하는 그런 지성인이시네요, 이창민 씨.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면 아버지와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 하고 환자실에 있으면서 SNS를 하게 되신 거죠. 그 뒤로 이렇게 빕스 요리사나 이런 갖가지 아르바이트 직업을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수술하고서 바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몇 개월 정도를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도 자라야죠. 네,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쉬다가 처음으로 움직인 그 직업이 요리사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어느 날 출근하던 길에 오토바이가 인도로 들어와서 제 뒤를 쳐버렸어요. 네, 재수 없는 일이죠. 황당한 사고네. 정말 그 길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이거나 로또 걸릴 확률로 황당하더라고요. 설마 뺑소니는 아니었죠? 뺑소니 수준이었어요 거의. 아, 진짜요? 네, 뺑소니죠. 네. 근데 제가 다행히 그때 정신이 있어서 잘 이렇게 번호를 외우셨구나. 네, 오. 사진 찍었죠. 아, 그분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네, 사진을 찍었죠. 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순간에도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었죠. 그리고 또 입원하신 거예요. 네, 또 입원을 하게 됐죠. 그럼 교통사고 책을 보면 굉장히 사진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목이 아프셨나봐요, 그죠? 목하고 어깨하고 허리가 왼쪽이 꺾였어요. 네, 아. 꺾여서 이렇게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는데 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목하고 허리를 기부스한 채로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근데 창민 씨랑 아까 같이 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할 때 그 전에 사주를 통해서 그런 사고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걸 들으셨대요. 네, 그 요리사로 일하던 시절에 이제 그 사주를 보게 됐는데 올해 한 8월 달쯤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을 거라고. 사고가 8월이었어요. 네, 그게 딱 8월이에요. 진짜. 네. 우리 도경승만큼 그렇게 유능한 사주 선생님이 또 있으신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사고가 나는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큰 될 전환점이. 거라고 선택을 잘하는 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니까 네. 가능하면 극복하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면서 병원 입원했을 당시에 제 주변을 살펴보고 원망보다는 긍정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던 찰나에 제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고 옆에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가 3명이고 부정적인 글을 올리던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가 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글을 쓰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친구가 500명이 넘어서게 됐어요. 아니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제가 이제 좋은 글들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가진 건 없지만 좋은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친구 신청도 들어오고 친구가 3명, 6명 정도에서 이제 500명이 넘어선 수준이 되었죠. 그럼 이 병자라는 말은 그렇게 아팠을 때부터 이렇게 항상 생각해 오신 그런 단어인가요? 아니요, 그 단어는 아니었고 그건 그때는 책을 쓸 생각도 없었고요. 오. 전혀 그런 의미 없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해야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설상가상으로 직장까지 퇴사당하게 됐어요. 기간이 이제 한 달을 넘어서 버리니까 네. 요리사가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자르더라고요. 네. 솔직히 백수가 됐죠. 그런 부분에 퇴원을 하는데 퇴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부분에 선택을 하게 됐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지금 잠깐 전화위복해서 뭔가 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건가? 했을 때 제가 후자를 선택하고 SNS 지인분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아버지와의 그 수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그렇고 그런
좀 그런 일들이 악재죠. 닥치면 사람들이 아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 왜 이런가 정말 우울하다 이러면서 풀 죽고 되게 자포자기하기 쉬운데 그걸 또 전화위복 삼아서 네. 그렇게 SNS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걸 좋은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일을 펼쳐갈 수 있었다는 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진짜 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한 끗.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여주는 이게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고 이런 그것도 있지만 썰렁한 마술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도박을 예로 들면 이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이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한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네. 어떤 결과가 있었죠? All had closed its doors, its waves had disappeared from sight. So I set my course in covered ground. I was on the lookout for some fun in this town.